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패기가 또 용기가 젊음의 그런 특성이라고 하면은 경륜은 나이 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라의 앞날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정말 나이를 제대로 먹어가는 분들의 경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선일보의 송의달 선임 기자는 전번주에 노재봉 전 총리 인터뷰로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1월 14일에는 1958년부터 무려 38년 동안 일선 외교 현장에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던 전 외무장관 공로명 씨를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1932년 출생으로 올해 9순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나라의 깃털을 허물고 국가의 진로를 뒤집는 상황에서 외교 현장을 뛰녔던 1958년에 그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시작해서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힘을 얻어가는 그런 외교 현장을 누볐던 원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륜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을 몇 가지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의달 선임 기자가 묻습니다. 문 대통령의 북한 접근은 잘한 겁니까? 공로명 전 외무장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소를 던져도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필요하면 꼭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는 북한의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북한의 본질을 잘 알았더라면 허망한 꿈을 덜 가졌을 것입니다. 북한의 본질입니다. 저의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8세입니다. 그 나이에 공산주의자들의 본질과 특성을 모른다면 그것은 세상을 헛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본인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다시 송의달 선임 기자가 묻습니다. 대선 이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공로명 전 외무장관의 주장입니다. 외교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잡아야 됩니다. 핵심은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대미관계를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제 논평입니다. 노 외교관의 조언은 직설적이고 단순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미 관계를 근간으로 삼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정확히 잡지 못하거나 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제발 국민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란 것을 자각하고 국민들을 더 이상 위기 상황으로 내몰지 않아야 된다. 그 점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송의달 선 기자가 묻습니다. 일본과는 위안부, 강제징용군 배상 같은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로명 전 외무장관의 주장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고 강제징용 문제는 국교 정상화 때 대일청구권 협정에서 정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송두리째 뒤집는데 헌정 질서를 손괴해서 출범한 정부는 앞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행명으로 생긴 정부가 아닌 한 말입니다. 저의 논평입니다. 공로명 장관은 한일 간의 쟁점이자 주요 과거사 문제를 그냥 아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는 모두가 합의로 끝났고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기본조약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인식만 가지더라도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과 말을 수시로 뒤집는 한국인들이라고 밖에 일본인들은 평가하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는 약 60여만 명의 추계되는 제1동포가 지금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외교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항상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60만 명의 그런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산업화 과정에서 물심양변으로 일본의 덕을 본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측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들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도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일본 사람들 좀처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말을 해야 되냐 이야기죠. 응? 사람들이 너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결론은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흘러간 거란 이야기죠. 과거는. 다시 송이달 선임 기자의 주장입니다. 대일관계를 왜 회복해야 됩니까? 공로명 전 외무장관의 주장입니다.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점도 같고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 국가입니다. 공통의 가치 국가란 거죠.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식 동맹은 아니라도 일본과 중동맹 버추얼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제 논평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전체주의 세력들인 대륙 세력과 자유 세력인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입니다. 수천 년의 예속과 질곡과 노예의 틀을 넘어서 이승만이라는 그런 건국 아버지의 해안에 힘입어서 우리는 해양 세력에 편입될 수 있었고 우리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융성하고 역동적이고 인간적인 시대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야말로 가치 동맹입니다. 다시 송이달 선임 기자의 질문입니다. 바람직한 우리의 대중외교는 어떤 것입니까? 공로명 전 외무장관입니다. 중국의 저자세를 계속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6세기가 아닙니다.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중국에 당당하게 대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송이달 선임 기자가 묻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산불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공로명 전 외무장관입니다. 산불 정책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자세로 외교를 하면 나라를 잃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국가 이익을 깊이 생각하면서 의연한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참 구순이 되신 공로명 전 외무장관의 짧은 인터뷰 속에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중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와 경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이와 같은 그런 조언은 우파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개성될 수 있겠지만 좌파 정권이 정강하게 되면 또 한미 관계를 파국으로 아마 저는 몰아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선거를 그쪽 사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국가적 자산 가운데 하나가 한미동맹입니다. 그 자산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산입니다. 그런 자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자산이 부서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야가 협소하고 그리고 속이 좁고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 그것은 한국인들에겐 정말 재앙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